네, 지금부터는 연말 연시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딱 현 시점에서 볼 때 세계 증시가 좀 상승 흐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약세 흐름, 하강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이사님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? 저는 아직 상승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근데 사실 좀 언론이나 이제 시장을 보시는 분들의 시각이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더라도 그리고 시장 내에서 보더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예를 들면 S&P 500은 아직도 이제 뭐 계속 사상 최고치이고 좋은 모습이지만 뭐 미국의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 뭐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달 동안 주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긴 하지만 되는 종목들만 굉장히 잘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 추세에서 많이 이탈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, 유럽이나 이제 다른 국가들의 주식시장도 뭐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여름 지나서 가을 가는 동안에 어쨌든 좀 상승 추세를 좀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약화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 지금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사실 딱 정의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여러모로 약간 내년을 앞두고 좀 시장의 피로도가 좀 많이 쌓였다. 네. 그리고 시각도 이제 그런 시장을 보면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보는 시각들과 아니면 내년에는 그래도 좀 더 올해보다는 많이 불안할 거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상승은 하지만 기울기가 약돼가지고 탄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죠. 예. 그런데 이제 12월 FOMC에서 미국의 어떤 연준의 방향이 중요해졌는데요. 뭐 금리 인상 점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? 내년에 한 3번 정도 뭐 올릴 수도 있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횟수보다도 시점 같거든요. 그래서 뭐 상반기에 한번 금리 인상 올릴 것이라는 게 아마 컨센서스인데 일부에서는 3월에도 당장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급히 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이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사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막 3월까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분위기는 조금씩 앞당겨질 거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. 그런 것들을 아직 지금 금융시장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거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연준의 시그널이 올 때는 주식시장이 적어도 한 S&P 500 기준으로는 한 7, 8% 이상 좀 꽤 큰 조정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11월에 이제 미국의 10월 CPI가 나왔을 때,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%를 딱 넘고 난 다음부터 뭔가 연준의 그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. 예.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 파월 의장이 이제 한 달 만에 어떻게 보면 테이퍼의 속도를 되게 좀 가속화를 한 건데 그 얘기는 앞으로 이제 1월달, 3월달 FOMC 회의에서 무조건 테이퍼는 끝낸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뭔가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저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물론 율을 자체는 뭐 엄청나게 높긴 하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연준이 지금 고용이 미국 실업률이 이제 4%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뭔가 조금만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뭔가 좀 그런 그 내부적인 그 인식에 좀 변환이 있었고 그런 인식들이 아마 1월 달에 있을 FOMC에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져서 저희가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건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연준이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당초 3.8%에서 4%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.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면 내년에 미국 증시도 올해처럼 계속 강할 것이다. 이렇게 기대도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사실 미국 경제 성장률 4%면요. 아무리 안 나와도 S&P 500은 한 8에서 10%는 성장을 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의 정책이 조금 호키시, 소위 말하는 이제 매파적으로 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은 올해보다는 쉽게 마음 편하게
주식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간혹 이제 주가 조정이 좀 클 것 같은데요. 네. 과거에 저희가 경험을 살펴보면은 그 테이퍼를 끝날 때,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는 걸 중단하기 딱 전에, 그리고 첫 금리 인상 전에 미국 주식 시장이 뭐 고점 대비 한 10%, 15% 이상 되게 큰 조정을 한 번씩 받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는 아마 내년 한 3, 4월 정도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, 그러니까 내년은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약간 좀 방맹이를 좀 짧게 진다고 할까요? 예. 좀 짧게 지고, 그 다음에, 그 리스크 관리,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은 또 약간 과감하게 손절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좀 몇 차례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내년 미국 증시에서 좀 유망한 분야 섹터라든지 또 좀 좋을 것 같다고 싶은 투자 방식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? 내년에 이제 그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이 좀 빨리 바뀌고 약간 계속 제가 변동성이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반대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업종은 나름대로 또 좀 그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되게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. 첫 번째는 이제 자사주를 많이 사는 기업. 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뭐 애플이죠. 애플이 워낙 자사주를 뭐 많이 사고 있고, 최근 들어서 주가가 제일 견고한 게 사실 애플인데, 뭐 아이폰 잘 팔아서도 있지만, 전 자사주 영향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당 같은 것들입니다. 사실 뭐, 이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배당이라는 거는 안정적이긴 한데 사실 재미는 없어서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, 미국 기업들은 또 그 배당을 굉장히 꾸준히 그리고 많이 주는 기업들도 좀 많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ETF나 펀드들은 저는 나름 내년에도 좀 매력이 있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유망한 쪽으로는 그러니까 테크 쪽에서는 저는 그 미국 기업들 중에 이제 테크 기업들 중에 IT 서비스류, 특히 이제 비용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되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인 것인데요. 이제 예전에는 이제 빵이라고 해가지고 뭐 페이스북, 그다음에 뭐 아마존, 예. 뭐 구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이 주가가 좋았고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올해 어떻게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이제는 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인터넷이나 SNS의 쪽에 비중이 높은 산업보다는 그렇지 않은 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인 거고요. 그리고 구글인 거고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미국의 테크 기업들 내에서도 내년에는 많이 차별화가 될 텐데 그 차별화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에 자유롭느냐, 그렇지 않느냐.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서비스가 훨씬 더 주된 비즈니스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B2B 기업이 좀 유리할 것 같다. 이런 말씀이네요. 예.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볼 때 신흥국이 좀 부진하고 선진국이 좀 나았는데요. 내년도 전망은 선진국하고 신흥국 시장을 비교하면 어떨까요? 아마 저는 상반기에는 여전히 그 선진국이 조금 더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. 근데 하반기에는 조금 이머징 쪽에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선진국 쪽을 상반기 때 제가 보는 이유는 딱 하나, 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는 가운데서는 신흥국이 위기는 아니더라도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요. 이제 하반기 되면은 저는 대신에 이제 중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좀 안정감을 보여주고 또 하반기가 되면은 미국 연준의 스탠스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3번이든 4번이든 딱 정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이나 뭐 자금 이동이 굉장히 좀 그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머징 쪽에 기회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사실 중국이 대출 우대 금리를 3.85%에서 3.80으로 0.05%포인트 아주 소폭 인하했는데요. 그게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인데 경기 부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악재인데 또 중국이 규제에서 이제 약간 규제를 완화하고
부양으로 가는 신호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호재로도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우리 이사님 보실 때는 어느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까? 아직까지는 저는 악재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긴축도 마찬가지고요.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고요. 사실 긴축할 때는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. 그만큼 좋다라는 뜻이고, 금리 인하도 이제는 완화를 하겠다는 거지만 결국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각을 바꿔 할 때는 언제냐면 이 긴축이든 금리 인하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이제 인하를 한 건데요. 이게 끝이면 되게 좋은 거지만 사실 이번 한 번 금리 인하, 그것도 뭐 5bp 정도 가지고 중국 경기가 살아날 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이게 뭐 한두 번 더 돼서 이제 좀 경기에 대한 어떤 바닥의 시간을 좀 더 명확해질 때 저희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오히려 한 분기 정도 지난 다음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아직은 저는 조금 뭐 아주 긴축을 할 때보다는 좀 상황은 나아진 건 맞긴 하지만 지금 당장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중국의 이제 부양책이 사실은 좀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긴 하는데 어쨌건 말씀대로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차근차근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? 더구나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를 전후해서는 좀 더 뭐 기대감이 있는데요. 뭐 지금 이사님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면 중국의 부양책 효과는 한 분기 정도 지나서 내년 한 2분기 정도 돼야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봐야 됩니까? 네,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하고 이런 부양책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은 내년 한 5월 정도? 이때부터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도 이제 금리 인하 폭이나 지준율 인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대단한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이 분명히 이제 스탠스를 그래도 성장을 조금 더 부양하는 쪽으로 분명히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중국 경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다만 이게 이제 저희가 피부로까지 느껴지는,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좋아져야 그다음에 수요가 좋아져서 뭐 한국 제품을 더 많이 사고 뭐 이제 이럴 텐데 이제 그런 게 느껴지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한 내년 봄은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제 헝다 사태가 지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제2의 헝다라고 하는 자자오해가 최근에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? 지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연쇄부도 우려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. 뭐 당국이 지금 통제하는 수준에 있다고 봐도 되는지 아니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지 어떨까요?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통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정말 좋을 때는 이런 구조조정이나 자산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업이 되게 좀 쉽게 진행이 됩니다.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으니까 헝다그룹 자산을 쪼개서 팔 때 뭐 나도 살려고 하고 저 사람도 살려고 하고 그럴 텐데 매각이 쉽겠죠. 네. 예. 근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지금 중국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도 낮추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뉘앙스도 약간씩은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아직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헝다그룹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아직까지 막 그 자산 규모가 아주 대단히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최근에 중국의 그 국유 은행들의 주가도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꺾여버리면 중국은 아무리 그 부양을 하고 뭔가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위험을 좀 막고 싶어도 부동산 시장 자체가 꺾여버리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구간인 거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
약세나 하락 기조가 심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좀 극복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약간 지금 뭐 아직까지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. 근데 지금 딱히 지금의 상황을 낙관하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. 예. 그러니까 내년 중국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어디 있냐 요 질문인데요. 뭐 올해는 전기차, 2차 전지 이쪽이 강했는데 내년에도 여전히 이쪽일지 아니면 또다시 새롭게 부상하는 영역이 있는지 그것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. 중국이 지금 미는 산업이 워낙 뚜렷합니다. 딱 뭐 전기차,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들이고 지난주에도 이제 인민은행에서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중소기업, 그다음에 그린, 그다음에 하이테크 딱 요런 세 가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산업들이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저는 내년도 이제 중국 경기가 더 안 나빠진다라는 전제에서 보면은 그 중국의 소비 쪽도 저는 좀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워낙 중국이 지금 제로 코비드 정책이기 때문에 뭐 지난 주말에도 시안성에서 그 확진자 나오니까 다 뭐 문 닫고 뭐 다 폐쇄해버리고 하니까 지금은 웬만큼에서는 소비 섹터가 좋아질래야 좋아지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데요. 이 코로나 사태가 조금 정말 그 오미크론 이후에 조금 더 진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만 있으면은 저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뭐 이미 올랐던 이런 산업들보다는 그동안 너무 억눌렸던 소비 섹터들 이런 섹터들에서도 좀 기회가 좀 크지 않을까.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공동부유라는 어떤 큰 정책 하에서도 사실은 이제 첨단 기술 산업들도 좋지만 이 중산층에 대한 소비 부양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뭐 저는 내년 하반기 쪽에는 이러한 소비 테마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소비 쪽이 좀 기대해 보자는 건데 소비도 워낙 경력이 방대하니까 그 중에서도 뭐 좀 줄여준다면 어느 쪽으로 주목하십니까?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저희 그 해외 시장에서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테마들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. 결국은 이제 그 생필품류의 주식들, 그러니까 특히 마켓 셰어가 확고한 그런 생필품 쪽의 그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약이나 병원과 같은 이런 쪽들도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 작년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거든요. 근데 알리바바가 정말 뭐 상장을 폐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업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업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내년에 알리바바와 같은 소비재들,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충분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올해 주식 시장을 점검하고 내년 시장을 예측하는 시간이었습니다. 허재환 이사님 국내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술술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얘기해집니다. 허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